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점포의 입지 조건, 어떤 입지 조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의 입지 조건이 어떤 개념인가, 그 다음에 업종에 맞는 입지 조건, 입지인자, 이 개념에 대해서 점포의 입지 조건. 그래서 점포의 입지 조건, 점포의 이제 신촌의 명물 독수리다방. 이건 이제 근데 문은 닫았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물론 그 해화동에 항림다방이라는 거예요. 항림다방. 이 점포는 지금도 항림다방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 물리대 자리. 근데 이 독수리다방도 7, 80년 연대에 독수리다방이라고 아주 유명한 다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어찌됐든 영업을 했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게 막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데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붓고 다시 건물을 짓고 그래가지고 뭐 다시 바뀌었는데, 아주 어떤 그 전설의 어떤 다방처럼, 다방, 요즘 커피숍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 전에, 독수리 다방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가 그러면 이제 신촌이잖아요. 신촌의 연세대학교 정문에 굴레방다리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어떤 그런 입지 조건 때문에, 그 신촌 지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독다방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나라 이제 커피숍이 있으니까, 요즘 지금 커피숍이 물론 많이 있지만 독다방이라는 게 있었고, 아까 얘기한 항림다방. 근데 이제 요즘에는 커피숍이 이제 많은 스타벅스가 딱 있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우리나라 도시에 스타벅스가 있는 자리, 스타벅스가 딱 있다. 그 자리가 상당히 A급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1급. 여러분 동네, 그래서 그 지역의 시군구에는 남쪽 지방의 시군구에는 아무 데도 없는데, 어떤 강남구 어떤 동네에는 스타벅스가 막 대여섯 개씩 있고 막 그러죠. 좋은 자리. 또 로케이션에 좋은 건물에 있어요. 그래도 또 스타벅스가 임차료가 또 특이한 방식으로 해요. 매출액의 10%, 좀 좋은 자리는 15%까지. 그러니까 임대료를 팔리는 대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입지 주체,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입지 주체에서 다른 장소와는 영향을 미치는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 성질 상태다. 입지 조건이라고 할 때는. 입지 조건이라고 할 때는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 성질 및 상가이다. 그래서 입지 부지가 변경하면 동일한 장소와 입지 조건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입지 어떤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입지라는, 그러니까 입지 조건, 입지 분석. 입지 분석은 그 토지를, 그 자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입지 분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어떤 장소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입지 분석이다. 업종에 맞는 입지 조건. 어떠한 입지라도 그 업종에 맞아야 된다는 거겠죠. 업종에 맞는 입지 조건. 그러니까 그 자리가 편의점에 적합한 업종인지, 그 자리는 음식점 자리인지, 그 자리는 커피숍 자리인지, 딱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누가 봐도 저 자리에는 뭐를 해야 된다. 뷰가 좋고 그러면 커피숍을 한다든지 뒤에. 그래서 소매업 입지 조건은 지역 시장 조건이라는 게 있다. 지역 시장 조건은 인구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예? 라이프 스타일, 그 지역의 구매 습관, 그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토지 이용,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시골에는 관광지가 뜨고 있어요. 시골에서 바닷가 같은 데서 옛날에 시골 도시 말하자면 영광 같으면 영광 그 도시가 있는 읍은 막 쇠퇴하지만 바닷가는 영화 촬영지 그러면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상업지가 생기고 뷰를 중심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 도로가 어떻게 뜨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철이 2호선이 83년에 생겼어요. 83년 그 무렵에 오픈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아는 거니까 지금 2호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가 발달되고 있잖아요. 응? 신촌, 저쪽에 신촌, 연대, 연남동, 홍대, 그쪽 쪽도 와요. 건대, 응? 이쪽 건대, 건대, 한양대, 그다음에 시청, 응? 광암, 강남도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종합 잠실역 그쪽으로 다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2호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쪽 저쪽으로 대림, 구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2호선을 중심으로 발달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아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집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릉에 내가 아시는 분도 선릉에 집 사가지고 그냥 개인 집인데 그 빌딩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도시 발달된 거. 그 다음에 판매 조건, 각종 점포의 분포 상황, 종사자 수, 그 다음에 법률 조건 이런 거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영업 규제 같은 거가 있으니까 영업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소매업 관련 정책에 의해서 또 달라요. 소매업의 유통 구조라든지 유통 시스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비대면 영업을 많이 하니까 비대면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지인자, 입지를 구성하는 입지인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어떤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입지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히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울산 같은 게 구미 이런 데는 어떤 공업지화로 도시가 형성된다. 울산, 창원 이런 데는 공업지대 이런 것들이 전부 개발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입지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지인자. 입지 팩터. 입지인자는 입지 주체가 입지를 결정할 때 그 입지 조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입지 주체에 있어서 수입 및 비용과 관련되는 요소가 입지인자. 수입과 비용에 관련된 요소가 입지인자다. 그래서 입지인자는 이제 소매업의 입지인자는 경제인자는 수입인자, 비용인자. 수입인자는 매출액, 구매 빈도 이런 거. 비용인자는 지가, 이자, 지대, 임차료 이런 것들이 비용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 마케팅인자, 가격이라든지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이 어떤 소매업의 입지인자다. 심리인자는 이제 생활자, 임대, 디벨로퍼 심리, 재무 심리, 이런. 사회인자는 어떤 지방자치대, 지역사회의 어떤 자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천이라든지 여수 이런 데는 아직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가 출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떤 지역 시장 보호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해져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못 들어오게 하니까 계속 또 못 들어가는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입지 인자가 중요하다. 소매점에 있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은 소매점의 입지의 중요성과 입지 인자에 대한 걸로. 소매점은 누가 뭐래도 입지 산업이다. 교통과 인구 이런 부분을 한 어떤 입지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입지가 매출액의 70%까지 막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로서는 인자라는 것은 소매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제적인 거, 경영인자, 마케팅인자, 심리인자, 사회인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익인자와 비용인자다. 수입인자는 매출액, 상품의 가격, 판매 수량, 구매 빈도. 비용인자는 집가, 건설 비용, 이자, 임차료 이런 것들이 비용적인 수익 비용을 따져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매업의 입지인자로서 이제 경영인자, 나쁜 자리라도 저가격 정책, 경영자의 어떤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입지를 탈피할 수가 있는 거죠. 유통 채널. 그래서 어떤 유통 채널이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좋은 자리보다도 주차장이 넓고 주차장이 넓은 지역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뭐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온라인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심리냐 어떤 오너 심리냐 디벨로퍼 심리. 우리가 요즘 힐튼 호텔이 호텔을 40년 했는데 그걸 헐고 호텔, 주거, 오피스 이걸로 바꾼대잖아요. 그것들이 바뀌니까 이런 어떤 환경들이 바뀌니까 지역사회의 어떤 영향력이다. 지역의 환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광주에 롯데백화점을 개점하려고 그럴 때 지역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여고 동창회 마일리지 여성들이 고객이니까 거기다 마일리지 행사하고 그러니까 부가 그 동문회에다가 돈을 기부한다는 거죠. 일부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들이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문 내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소문 좀 내달라 이런 부분으로 마케팅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